자, 그럼 지금부터는 0분의 0꼴과 관련해서 미정계수의 결정이라는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내용을 공부하고 넘어갈 건데요. 여기 띄어진 슬라이드의 내용을 한번 이해를 해봐야 되는데, 자, 그에 앞서서 먼저 관련된 예를 좀 보고 오는 게 얘기하기 수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 주어진 상황에서, 주어진 조건 속에서 이 네모와 별은 상수라고 가정해 주세요. 이 네모의 값과 별의 값을 우리 지금부터 한번 추론해 봅시다. 이 상황들 보면서 먼저 위에 쪽 상황 봅시다. 자, 이 조건 속에 뭐라 돼 있냐? 리미트 x를 2로 보내고 있고, 그때 이 유리함수가 수렴한대요. 극한값 존재한답니다. 4로서. 그러면서 분모는 구체적으로 0으로 가고 있고요. 자, x를 2로 보낼 때 분자는 수렴할 겁니다. 다항함수는 x를 특정 상수로 보낼 때 수렴하거든요. 근데 어디로 수렴할지 몰라요. 이 네모의 값을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자, 어딘가로는 수렴할 것이고, 그때 극한값이 존재한다 돼 있고, 지금 이 네모의 값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자, 분자 파트가 수렴하는 건 확정인데, 만약에 0 아닌 상수로 수렴한다 쳐봅시다. 그러면은 분모 쪽은 0으로 수렴하는데 분자 쪽이 0 아닌 상수로 수렴한다? 0분의 0 아닌 상수꼴. 자, 이렇게 되면은 극한값이 존재할 가능성이 다 쳐버리는데, 지금 극한값이 존재한다 돼 있고 모순적인 상황이에요. 극한값 존재한다 돼 있는데 분모는 0으로 가고 있고 분자 쪽이 0 아닌 상수로 간다면은 말이 안 돼. 이렇게 되면 극한값이 존재 안 해야 되는데 극한값 존재한다 돼 있고, 그래서 모순적이에요. 그러니 분자 쪽이 수렴하는 건 확정이에요. 다항함수는 x를 특정 상수로 보낼 때 수렴합니다. 근데 0 아닌 상수로 수렴하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자, 이제 0으로 수렴하는 것밖에 생각할 길이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분자 쪽이 0으로 수렴해야 되는구나. 0분의 0꼴은 극한값이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가능성이 다 열려 있거든요. 이런 결론이 나오려면 분자 쪽은 0으로 일단 가야 되는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분자 쪽이 0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네모의 값이 4여야 되잖아요. x자리 2 대입했을 때 이 다항식의 값이 0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네모의 값은 4다라고 결론 낼 수 있는 거 맞나요? 자, 이렇게 네모의 값을 찾을 수 있는데, 지금 하는 얘기가 혹시 이해가 잘 되고 있나요? 좀 복잡하게 느껴지죠? 어느 정도 감이 잡히고 있다면은 그 이론 설명을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은데, 자,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몰라도 이론 설명한 뒤에 다시 이해를 볼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일단 이 얘기를 들어봐 두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아래쪽의 상황을 볼게요. x를 2로 보낼 때 이번엔 이 유리함수가 4로 수렴한대요 또. 그러면서 분자 쪽이 이번에 0으로 갑니다. 위엔 분모 쪽이 0으로 갔는데 이번엔 분자 쪽이 0으로 가는 거 확정. 그리고 분모 쪽은 다항함수니까요. x를 특정 상수로 보낼 때 수렴하겠지요. 근데 어디로 수렴할지 자, 확실히 얘기할 수가 없어요. 별이라는 이 상수가 미지수 처리되어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자, 분모 쪽이 이번에 0 아닌 상수로 수렴한다 해볼게요. 그러면요, 수렴하고 수렴하는데 분모 쪽이 0 아닌 상수로 수렴한다면 극한의 성질을 적용해가지고 우리가 리미트 기호를 분자 따로 분모 따로 걸어주면서 극한값을 0이라고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극한값이 0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분모 쪽이 0 아닌 상수로 간다는 거는 지금 말이 안 됩니다. 모순적인 상황이에요. 분모 쪽이 0 아닌 상수로 수렴한다면 극한값이 0이 적혀 있어야 되는데 지금 0 아니잖아요. 모순적이네. 그래서 분모 파트가 지금 0 아닌 상수로 수렴하는 건 말이 안 되고, 수렴할 텐데 그럼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어요. 남은 이제 가능성이 0으로 수렴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수렴은 하는데 0 아닌 상수로 수렴하는 건 말이 안 돼. 그럼 0으로 수렴할 수밖에. 그래서 별의 값은 2여야겠죠. 그래야 분모 파트가 0으로 가니까. 별은 2다라고 우리가 값을 결정내 줄 수 있어요. 요까지, 자, 두 가지 상황에 대한 이 얘기가 이해가 잘 된다면 좋겠는데, 이해가 잘 되지 않고 좀 어렵더라도 지금부터 하는 보충 설명 다시 듣고 다시 한번 이 예를 쳐다볼 거거든요. 좀 전에 예를. 자,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어주세요. 자, 그럼 여기 있는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두 함수 fx, gx에 대하여 리미트 x를 a로 보낼 때, 자, x를 특정 상수로 보낼 때 이 함수가 수렴한다는 걸 전제로 깔고, 알파는 실수라 돼 있죠?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걸 전제로 깔고 동그라미 1번 봅시다. 분모 쪽이 0으로 수렴한다고 가정하면은
자, 분자 쪽도 0으로 수렴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요걸 전제 조건에 깔고 또 요 가정이 딱 붙는 순간에 왜 이런 결론이 나오는지를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먼저 일단 분자 쪽의 인식 가져와서 리미트 x를 a로 보낼 때 fx라고 식을 작성한 다음에 이 극한을 생각해 보는데, 자, 리미트 기호 안쪽에서 식 변형을 좀 합니다. 지금 1분의 fx라는 식이 와 있다 보면서 리미트 기호 안쪽에, 자, 분모에도 분자에도 gx라는 식을 곱해주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리미트 기호 안쪽에서 식 변형을 한 거예요. 분모 쪽에, 분자 쪽에 똑같이 같은 식을 곱해주면서. 그렇게 식 변형 마치고 나면요, 리미트 기호 안쪽에서 이 부분 봐줄게요. 이 부분은 알파로 수렴한다라고 전제를 깔아놨잖아요, 먼저. 그러면 수렴하는 부분이에요, x를 a로 보낼 때. 그리고 이 부분은요, 자, 0으로 수렴한다고 가정을 달아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수렴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가정에 따르면은. 그래서 수렴하는 부분이고 수렴하는 부분이네요, x를 a로 보낼 때. 그러면 그때 우리 공부했던 극한에 대한 성질 적용할 수 있죠. 리미트 기호를 여기다 씌우고 여기다 씌우면서 극한값을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는 거 맞죠? 이 부분은 값이 알파라고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은 값이 0이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자, 그 전제 조건과 가정에 의하자면 둘이 곱하면 값이 0이 나오겠죠. 알파의 값이 몇이든 간에 0과 곱하면 0이니까. 그래서 이 극한값이 존재하고 분모가 0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분자도 0으로 가야만 한다는 결론이 딱 나옵니다.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납득을 한번 해본 거예요. 우리 극한에 대한 성질 공부했는데 그 내용 적용해가지고. 전제 조건이 이렇게 깔리고 요 가정이 깔렸을 때, 자, 우리 요런 결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같은 전제 조건 아래에서 이제 이번에는 분자 부분이 0으로 가는 걸 가정합니다. 그러면서 추가로 and 이 극한값이 0이 아니라는 것도 가정을 합니다. 이 극한값이 존재하는데 분자 부분이 0으로 가고 있고 이 극한값이 0은 아니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때 분모 부분도 0으로 가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에 대해서 납득을 또 해볼게요. 분모 인식 가져와서 x를 a로 보내면서 극한 생각해 봅니다. 그러자면은, 자, 리미트 기호 안쪽에 식 변형 또 하는데 1분의 gx라는 식이 적혀있다 치고 분모 분자에 fx라는 식을 똑같이 곱해줄게요. 그럼 식이 이렇게 됩니다. 리미트 기호 안쪽에 있는 식을 변형합니다. 분모 분자에 똑같은 식 곱해가지고. 이 식은 지금 여기 나눗셈 기호가 와 있잖아요. 그래서 곱하기 fx분의 gx라고 봐줘도 무방하겠죠. gx라는 식에다가 1분의 gx라는 식에다가 분모 분자에 똑같이 fx라는 식을 곱해놓은 그런 상황으로 봐줄 수 있겠죠. 그래서 리미트 기호 안쪽에 식 변형했어요. 그 다음에 이 나눗셈 기호 기준 분자 부분, 분모 부분 따로따로 봐줄 때 x를 a로 보낼 때, 자, 이 부분은 수렴한다고 가정하고 있고요. 0으로. 어쨌든 수렴한다고 가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분모에 있는 부분은 0 아닌 상수로 수렴한다고 지금 가정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아, 수렴하고 수렴하네? 특히 분모에 있는 쪽이 0 아닌 상수로 수렴하네? 그러면 극한에 대한 성질 적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그 극한값이 알파분의 제로라고 떨어지기 때문에 제로라고 확정할 수 있죠. 아, 이 극한값이 존재하는데 분자 부분이 이번에 0으로 가요. 그 상황에서 이 극한값이 0이 아니라는 가정까지 깔리게 되면은 분모 부분은 0으로 가야만 돼요.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에 대해서 납득을 해본 거예요. 우리 공부했던 극한의 성질을 적용해서. 자, 결론은 뭡니까? 리미트 x를 a로 보낼 때, x를 특정 상수로 보낼 때, 자, 이 극한값이 존재한답니다. 그때 분모가 0으로 간다? 분자도 0으로 가야 돼요. 그게 1번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2번 내용 뭔가요? 극한값 존재할 때 분자가 0으로 간다? 거기다가 이번에는 이 극한값이 0이 아니라는 조건까지 따라 붙었을 때는 분모도 0으로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봤던 예제 다시 봅니다. 자, x를 2로 보내고 있고 분모 부분이 0으로 가요. 그 상황에서 극한값 존재하죠. 그러면 분자가 0으로 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네모는 4라고요. 아래쪽 봅니다. x를 2로 보낼 때 분자가 0으로 가고 있고 극한값 존재하는데 극한값이 0이 아니에요. 자, 그게 중요해요. 0이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지금의 상황에서는
분자는 0으로 가는데 극한값 존재하고 극한값 0 아니네? 그러면 분모 파트도 0으로 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별의 값이 지금 2라고 확정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럼 지금까지 얘기해본 내용이 잘 이해되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도록 문제 한 2개 정도 준비해 봤어요. 기본적인 문제. 요 문제부터 봅니다. 두 상수 AB에 대하여 이런 등식이 성립할 때 A 플러스 B의 값 좀 구해보래요. 자, 보니까요. X의 값이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 유리함수가 수렴한다 돼 있어요. 극한값 존재한다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분모 부분이 0으로 가고 있고 극한값 존재한다고? 그럼 분자 부분도 0으로 가야 되네라는 생각 듭니까? 자, 분자 부분도 0으로 가야 돼요, 지금. 그래야 극한값 존재할 수 있죠. 그러면 x를 1로 보낼 때 분자 부분이 0으로 가야 된다는 소리는요. 자, 요 x자리 1 집어넣으면 식이 어떻게 되나요? 1 플러스 a인데 이 값이 0이란 소리예요. 그럼 a의 값이 마이너스 1이란 소리예요. 오케이, a의 값 구했고 그럼 이제 b의 값만 구하면 돼요. a의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식을 고쳐 적을게요. 이렇게. 자, 이거 계산하면 b의 값이 나온다는 소리고 계산하자니까 지금 0분의 0 꼴이잖아요. 분자인식 인수분해하면 x-1 들어있겠죠. 그래서 분자인식 인수분해합니다. x-1 인수분해하기도 되게 좋아요. 되게 쉽습니다. 인수분해하기. 자, 그리고 나서 보면 공통인수 있네. 쳐냅니다. x를 1로 보냅니다. 자, 그때 x의 값은 1에 한없이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b는 1이에요. 이 극한값이 1이기 때문에 그래서 1. 두 값을 더해 보면은 자, 0 나오죠. 자, 그럼 미정계수의 결정에 대한 문제 추가로 하나 더 보고 넘어갈 건데 문제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상수 AB의 값을 구해보자 그랬고 식을 보니까 이 극한값이 4가 되도록 상수 AB의 값을 정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상황을 보니 x가 3으로 갈 때 분자가 당장 0으로 가네요. 그때 이 극한값이 0 아닌 값으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x가 3으로 갈 때 이 분모도 0으로 가야 되겠죠. 만약에 x가 3으로 갈 때 이 분모 파트의 값이 0으로 가지 않는다 그러면 이 식의 값이 0 아닌 값이 될 가능성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 등식 성립하자면 x가 3으로 갈 때 이 분모가 일단 0으로 가야겠어요. 그래서 이 식이 성립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식을 한 줄 적어볼 수 있는데 그 말은 루트 3 플러스 a 마이너스 b가 0이어야 되겠다는 거죠. 즉 b가 루트 3 플러스 a와 같아야 되겠다는 거죠. 실제 루트 3 플러스 a 여기 b에 대입해보면 x가 3으로 갈 때 분모 0으로 갑니다. 그렇게 b를 자, 요 식으로 설정해버리면 일단 0분의 0 꼴이 나와요. 근데 딱 봐도 식은 하나고 미지수 2개니까 자, 이 식만으로는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상수 AB의 값을 다 결정해주기 힘들고 그러면 식 하나 더 세워야겠는데 어떻게 세워볼까요? 일단 b가 루트 3 플러스 a여야 되니까 루트 3 플러스 a 이 자리에 집어넣으면서 자, 식 다시 적고요. 그럼 x가 3으로 갈 때 분모 0, 분자 0으로 가잖아요. 이 0분의 0꼴의 극한값이 최종 4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등식이 성립하겠죠. 그러면 0분의 0꼴의 이 무리식을 보면서 극한값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리미트 안에서 근호가 있는 쪽이 분모 쪽이고 그럼 분모 유리화하면서 리미트 안에 식 변형해 봐야 되겠죠. 0분의 0꼴의 극한값 계산해 봅니다.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자, 분모 유리화해서 바로 적습니다. 제곱차 제곱하면 x-3이라고 분모 정리돼 버리고 그 다음에 분자는요. 애초에 x-3이라는 식이 분자 쪽에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분모 유리화 과정에서 이 뒤에 루트 x 플러스 a 플러스 루트 3 플러스 a라는 식이 달라붙겠네라고 생각하면 되죠. 지금 이 극한값을 계산하는 중인 거예요. 그럼 드디어 리미트 한쪽에서 공통인수 보이니까 자, 쳐낼 거 쳐내면서 이 극한값은 루트 3 플러스 a 플러스 루트 3 플러스 a라고 계산되는데 자, 그러니까 루트 3 플러스 a 2개라고 계산되는데 그 값이 4와 같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등식이 최종적으로 성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만 봐서 루트 3 플러스 a가 2면 되는 거고, 그럼 근호 안의 값이 4면 되는 거고 a가 1이면 되는 거예요. 저 위에 등식이 성립하자면 a는 1이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1을 여기 들고 와서 a에 대입해버리면 b는 루트 4여야겠죠. 즉 b가 2여야 되겠죠. 자,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있네요. 답을 찾기 위해서 식을 두 개 세웠다 보면 되는데요. 이 식들 어떻게 세운 거죠? 다시 짧게 리뷰합니다. 분자 0으로 갈 때 0 아닌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분모 0으로 가야 된다. 그 공부한 내용 가지고 식 하나 세운 겁니다. 근데 그 식 가지고는 부족했으니까 식 하나 더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자, 0분의 0 꼴이 나오는 상황을 만들어 주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 0분의 0 꼴의 극한값을 최종 계산해서 이 값과 같아야 되겠다 가지고 식을 하나 또 풀어낸 거예요. 그렇게 두 개의 식 가지고 최종 답을 구해낸 겁니다.